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메로민고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메로민고 왕조의 시조인 메르베우스는 게르만계 프랑크족 일파인 샬리 프랑크족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봉시로 라인강 북부 일대를 인민족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조병을 보내는 대가로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량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451년 6월 플라비우스 아에티오스가 이끄는 서로마군과 서고트족 프랑크족 연합군이 알텔라의 혼족, 동고트족, 부르군트족, 케푸드족 동맹군을 상대로 카탈리움 전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때 서고토왕 도리코 1세가 혈전을 치르던 중 죽었고, 아들 도리스문드가 부왕을 대신해 서고토족을 이끌어 승리로 이끈 사실이 있습니다. 프랑크족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르단에서에 따르면 전투전을 프랑크족과 계피족이 충돌하여 15,0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투 후 본고지로 돌아갔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메르보스가 프랑크족을 이끌어 카탈리우눔 전투에 참전했으며 전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켄텔리크 1세가 뒤를 이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메르비우스가 실존 인물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길데리크 1세는 갈리아 방면 로마군 사령관 아에기디우스와 동맹을 맺고 485년경에 아에기디우스가 마이오르니우스 황제의 지령에 따라 갈리아 북부를 장악하는 데 이용해서 브루퉁군족을 말아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461년 마이로리아누스가 플라비우스 리키메르에게 죽었습니다. 아에기디우스가 리키메르에 대항해 등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트로이 그레고리 오선은 463년 길데리크가 올레앙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리고스 아벤티젠 셴지스는 아이기두스와 서고트 왕국이 올레앙 인연에서 격전을 벌여 서고트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서고트 왕은 사라져 죽었고 길데리크 1세는 463년에 아이게디우스가 서고트 왕국의 군주로 토리스몬트를 상대로 올레앙에서 맞붙었을 때 아이게디우스 편에 가담하여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463년경 아이게디우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시아그리우스가 갈리아에 참전한 성원하고를 통솔하였습니다. 길데리크 1세는 시아그리우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리아 북부를 방어하는 임무를 착실하게 맡았습니다. 469년 앙조의 백작 파울루스가 도시를 지배하던 잭슨족 지도자 오도바리키우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길데리크 1세는 파울루스를 도와 잭슨족을 양주에서 반환했고, 파울루스가 전투에서 죽자 앙조를 그대로 장악하였습니다. 이후 루아르강 하루의 섬들을 장악하고 그곳의 수비를 자신의 친척이자 강불의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나그나카르의 형제인 리그노 메리에게 맡겼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게르만계 스키리족의 수장 오다케르가 이탈리아 왕을 자처하였습니다. 시아그리우스는 오도와 계획에 복종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서로마 제국의 갈리아 방문 사령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제국의 사신에 관해 자신을 서너마 황제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노 황제가 거부하자 교류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면 게데리코 1세는 제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원정대를 파견해 오다가 게르가 장악한 이태리 북부를 공격하였습니다. 481년 게데리 1세가 죽었습니다. 아들인 클로비스 1세가 등극을 물어 그가 통솔한 살리 프랑크족은 현 네덜란드 영토에 그대 전에 4천 부족인 라인 프랑크족은 야인강 유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서쪽인 파리와 소아성 부근의 서너마 제국의 전전 세력이 시아그리우스의 지도하에 소아성 왕국을 설파했습니다. 제네바 리옹을 끼고 있는 알프스 산맥 부근에 동게르만계 부르콘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 북부 가르강 유역에는 동게르만계 서고토 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게르만족의 분포에 들이니 서게르만계 알레미만이족, 섹슨족, 포리시족과 훗날 이탈리아 반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 랑고 바르토족이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클로비스 1세는 갈리아의 대권을 확보할 야심을 품고 이를 일으키기 위해 원정을 감명하였습니다. 우선 갈리아의 북부 지방에 따라 원정을 단행해 군소 부족들을 복종시켰습니다. 486년 소아성 전투에서 시아그리우스를 물리치고 소아성 왕국을 평화화했습니다. 이래 섬강에서 로아르 강까지 영역이 그의 손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후 친척들이 이끄는 다른 프랑크족을 통합하기 위해 모략을 하였습니다. 살리 프랑크족의 또 다른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친척인 시게베르 부자를 죽였습니다. 경쟁상대했던 카라리 그의 아들들을 보물로 매수해 카라리크를 살해하게 한 후 그들을 아버지를 살해한 베르나를 정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죽인 후 카라리 그의 시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강브레이 그자는 프랑크족을 이끌고 있었던 나그나 카라리 전사들을 금팔제로 매수해 나그나 카라리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금팔제는 사실 청동을 도금한 가짜였습니다. 배반자들의 이에 대한 항의하자 지옥을 배신한 자는 금팔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차후 경쟁자가 될지 모를 친척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490년 중 프랑크족의 통합을 달성해 서유럽의 강자로 올라선 클로비스 1세는 이탈리아 반도에 강자였던 동게르만계 동고토 왕국의 도리코스 대왕과 자신의 여동생인 아우더프레다를 결혼시켜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남아 제국과도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르트의 입지를 다진 클로비스 1세가 결정적인 행보를 내딛었던 바로 하드릭을 국교로 선교한 것이었습니다. 5세기 게르만계 왕국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개종했지만 아타미우스파가 아닌 아리우스가 4세기에 정립한 종파인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프랑크족 역시 가톨릭이 아닌 아리우스파 또는 게르만 이그를 신봉하였습니다. 클로비스 1세 본인은 게르만 이그를 믿었으며 그의 누이 몇 명은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494년 클로비스 1세는 부르콘토 왕국의 공자준 클로딜타와 결혼하였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클로딜타는 남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트루이 그레고리스에 따르면 클로비스 1세는 처음에 아비의 가난을 말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490년 알레모마니족과 설비압 전투에서 막장 시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가 갈수록 불리해졌습니다.
클로버스 일세는 하늘을 향해 눈을 시켜두고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 적들에 대한 승리를 하러 간다면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후 알라니족을 개판하는 데 성공한 그는 비로소 가데르 그룹 개정하는 마음을 막았다고 합니다. 490년 로마 교황 펠리스 3세로부터 세례와 안가를 받았습니다. 508년 클로비스 1세는 맹세에서 부하 3,000명 및 일가족과 함께 가데르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은 로마 교회 소속의 지교들로부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프랑크 왕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동로마 제국에 복잡하면서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집정관과 로마 특별 시민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클로비스 1세와 클로디타 부부는 가데르 개정을 개념하여 생강의 왼쪽 가슴에 생강의 왼쪽 기슭에 걸어가는 사도들이 바실리카를 건설하였습니다. 클로버스 1세는 클로딜테 왕비로부터 클로도미르 갈레베르 1세 클로타르 1세를 낳았습니다. 클로딜테 이전에 결혼했던 성명 미성의 여인으로부터 데오데리코 1세를 낳았습니다. 511년 클로비스 1세가 파리에서 성을 죽은 후 네 아들 왕국의 영토를 네 개로 남았습니다. 소아성은 클로타르 1세에게, 파리는 길데베르 1세에게, 렌스는 데오데리코 1세에게, 올레앙은 클로도미르에게 줬습니다. 맡겨졌습니다. 515년 대인적이 데오데리코 1세의 양에게 쳐들어서 주민들을 포로로 삼고 배 태우는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인적인 헤이겔라크는 마지막 생산을 하려 하다가 데오데리코 1세가 급한 강력한 기민대의 급수를 받았습니다. 대인적은 크게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헤이겔라크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려던 뇌물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전설 때문에 헤이겔라크의 배는 라인강의 섬에서 정령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523년 길데베르 1세 클로타르 1세는 부모를 처참하게 죽인 건대 바오드의 아들이자 브루콘드 왕인 지기스문트에게 복수하려는 클로틸테의 부식에 따라 브루콘드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지기스문트는 일찍이 딸 사벨코데와 데오데리코 1세의 결혼을 추서해 그의 지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데오데리코 1세는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기스문트는 프랑스군에게 패배한 뒤 사로잡힌 후 왕위에서 물러나 오르블량으로 끌려갔습니다. 프랑스군이 작전을 완수하고 돌아간 뒤 페주 지기스문트의 형제인 고도마르 3세가 동고트의 데오데리코 대왕의 지은에 힘입어 브루콘드 왕국을 탄환한 뒤 클로도미르가 남겼던 프랑크군 스웨드를 학살해버렸습니다. 이에 분난 클로도미르는 524년 5월 1일 지기스문트와 그의 왕비 및 아들을 살해한 뒤 이들이 우문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 데오데리코 1세를 획득하여 1세를 설득하여 브루콘드 왕국에 대한 제2차 원정에 함께 철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백이 입사는 이후 배찰릉체 전투에서 거짓을 오고대하는 브루콘드를 추구했다가 네로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의 수금은 베어진 뒤 참끝에 꽂혔습니다. 전삼 클로드미르의 세 아들들은 어머니 건테우크에 의해 양육되다가 건테우크가 클로타르 1세와 결혼하면서 클로타르 1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클로타르 1세와 길데베르 1세가 죽은 클로도미르의 형제를 양분하라고 하였습니다. 클로딜테는 이에 맞서 클로도미르가 남긴 세 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로타르 1세와 길데베르 1세는 후의 반대를 뿌리치고 클로도미르의 형제를 양분하였습니다. 클로도미르의 세 아들 중 데오데발테의 군타가 클로타르 1세에게 사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러다 알데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수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만약에 실망 그러될 때는 살해된 두 손자의 시신을 들것에 실어 상표에 거기에 안장한 뒤 속세 인연을 끊고 수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데오데리크 1세는 클로다르 1세와 길데베르 1세에게 자기 몸을 달라고 요구에 트리션 5세를 이모지를 접수하였습니다. 531년 서고토 앙고의 왕 알라마르크에게 시집가던 글로비스 1세의 딸 그로틸테가 길데베르 1세에게 남편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길데베르 1세는 여동생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시고 서고토 왕으로 쳐들어가 나르본 전투에서 서고토군을 격파했습니다. 패배한 아말리크는 카탈로나의 바르셀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길데베르 1세는 나르본에서 보물을 대거 거둬들인 뒤 여동생과 함께 귀환하였지만 그로델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뒤 아버지 클로비스 1세가 모친 생전이 수도원에 안장되었습니다. 532년 길데베르 1세와 클로다르 1세 데오데리크 1세의 아들 데오데베르 1세가 연합하여 브르콘트 왕국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탱에서 브르콘트 왕 고도마르 3세를 보유한 뒤 맹금을 퍼부은 끝에 534년 오탱을 함락시키고 고도마르 3세를 처단하였습니다. 이라이 브르콘트 왕국에 멸망하였습니다. 데오데리크 1세의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소식이 그로테르 1세와 켄테베르 1세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 데오데리크 1세가 다스렸던 영령을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데오데베르 1세는 서둘러 렘스로 귀환한 뒤 힐리품을 렘스에 이를 때에 저들은 방군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그들의 충성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숙부에게 내국을 건네며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길데베르 1세와 클로타르 1세는 상황이 예치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습니다. 536년 클로타르 1세와 길데베르 1세는 프로방스를 함께 공략한 뒤 이곳에서의 꼴을 놓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길데베르 1세는 조카인 데오데베르 1세와 손잡고 클로타르 1세를 협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르의 그레고리스에 따르면 트루스의 수년에서 있었던 길데베르 1세와 클로타르 1세의 모 클로틸데가 하느님에게 이들 아들까지 전쟁을 벌인 것을 나가 달라면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길데베르 1세와 데오데베르 1세가 합시한 장소에 번개천대에 내치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반면 클로타르 1세의 진영에서는 피 한 방울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채 행제를 해치려 한 죄를 해결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고 날씨가 되자 클로타르 1세와 화해한 뒤 즉시 실수하였습니다. 데오데베르 1세는 유스티아누스 1세가 감행한 서남아 국도 수복을 전쟁으로 인해 동고토 왕국과 동남아 제국의 격전을 치른 것을 지켜보면서 동게르만계 개폐되어 정된 서게르만계 랑고바르트족과 협력을 맺어 동남아 제국의 장차 프랑코 왕국까지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39년 여름 동고토 왕 비테게스로부터 라베나에서 구해던 우리를 도와준다면 이탈리아 북부를 전체를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대군을 일으킨 후 알프스 산맥을 넘어 포항에 도달한 뒤 강의 양안의 진영을 세웠습니다. 동고토군은 그들을 환영했지만 프랑카인들은 불린 태도를 받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르 도시를 공략하였습니다. 동남아 군대로 프랑크군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패배하고 토스카나로 후퇴하였습니다. 동남아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데오데베르 1세가 갈라에서 제거된 황금으로 볼로나에서 그 말을 주도했는데 관습에 따라 로마 황제의 행성을 쓰지 않고 자신이 행성을 새긴 최초 야만 왕이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진영에
전염병이 장악하면서 성환이가 죽어나가자 어쩔 수 없이 태고대 베르이르세는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프랑크 사절이 비티게스를 접견하여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제번 침략을 기획하던 비티게스는 이를 불신하여 거부하였습니다. 541년 태고대 베르이르세는 알레마니족 장군 보텔리누스를 이탈리아로 파견하여 리구니아의 일부 지역과 알프스 산맥 지역 몇 대부분의 베네테 지역을 공략하고 공물을 포괄하였습니다. 한편 541년 또는 클로타르 1세와 길데베르 1세는 동독으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서고토와 안보의 도시 사라고사를 보유하였습니다. 비록 함정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베리아 반도 북부 지역을 양산해 막대한 책임품을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547년 테오데베르 1세가 죽었고 아들인 데오데발테가 후왕의 영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직후 동고토왕의 토틸라와 동로와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아누스 1세의 사절까지 행세에 찾아와서 자기 편이라 끌어들이라고 했습니다. 데오데발테는 고심 끝에 이를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는 돕지 않는 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 데오데베르 1세가 중령했던 알레마니 족장 레오타리스와 부틸리누스 형제가 대이탈리아 출정을 간략히 주장하였습니다. 아가티 우석에 따르면 알레마니족의 주축이 된 7만 5천 명이 겔먼대국의 553년 초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동남아 제국의 방관 출신 장군 아르세스는 히치라섬의 출전에 있었던 아르타베네스의 군대를 소용하여 아페니아 산맥의 고길에 조준시켰습니다. 한편 침공군은 이탈리아 북부의 동남아 제국의 거점이었던 파르마를 함락시켰습니다. 그곳의 동남아군은 동게르만계 헤르리족 연맹의 대수였습니다. 지휘관이었던 풀카리스는 패배 직후 파벤티아로 호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은 에르타베네스도 역시 파벤티아로 출소하였습니다. 이후 나르세스의 독촉을 받아 다시 파르마를 복상하였습니다. 파사우림에서 혼족 병명 길건 부대의 대외로 차도를 맡았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대군의 기세를 회전으로 막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나르세스는 이탈리아 중남부 일대의 덕시들의 수비대를 분산 배치시키고 자신은 나머지 군대를 모아 이대영항까지 노바시에 주둔하였습니다. 554년 초에 프랑크군은 이탈리아 정부를 약탈하고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우타리스와 틸리누스는 틸리누스는 병력을 둘러 나와서 양갈라로 지원하여 이탈리아 남부를 공격하였습니다. 네오타리누스는 이탈리아 아폴리아 보틸루스는 갈리아브리아의 캄파니아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네오타리스가 방향을 돌려 공국으로 개항하려 하였습니다. 아르타바네스의 동동마관이 비사람은 인근에서 기습 공격에 성공대로 개멸을 시켰습니다. 이후 네오타리스의 패자 명단을 앞으로 선명을 넘는 예정에서 전염병 습격을 받았고 네오타리스는 본인을 포함한 많은 애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한편 보틸리누스의 군대는 동고투군과 합사하여 칼라브리아 일대를 약탈하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3만 명 군대가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54년 년경에 캄파니로 해관에 마차를 둥글게 모아 수경기를 세웠고 볼트르누스강의 다리를 지키기 위해 큰 탑을 지었습니다. 이후 18,000명의 동남아군이 현지에 도착해
탑의 골로 질러 주도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어진 회전에서 프랑크군은 은퇴하였고 부티르니 누스는 죽었습니다. 프랑크군이 이탈리아의 천면을 당하고 있을 무렵 데오데 발튼 허리가 아파서 곱게 펴지 못하는 등 중병에 시달리다가 555년 11월 죽었습니다. 데오데 발튼의 왕비자 랑고바르트의 족속에 따르던 의대 드라다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글로타르 1세는 데오데 발트가 촉자 즉시 영지를 접수하고 과부가 된 부테드라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들이 이 일에 비난을 뽑아왔습니다. 부테드라다와 이혼하고 바이란 공자 카리발트 1세에게 부테드라다를 시집보내버렸습니다. 그 동남아는 556년 프랑크군을 이탈리아 북부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한때 데오데 베르 1세가 정복했던 당에 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무로 파리와 얼량에서 권력하던 길게 베르 1세와 글로타르 1세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타르 1세의 아들인 크란도 보왕에게 방법을 보고 길데베르 1세와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글로타르 1세는 아들을 달라고자 오베르로 보내고 그에게 왕의 버금가는 칭호과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메르베인그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